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 경력 18년 차인 김경일 박사입니다. 이번에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승장이 올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권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규제 완화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인즉슨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예측되지 않은 불경기가 온 거죠. 즉 부동산 시장만 죽은 게 아니고 주식시장, 현물시장부터 말 그대로 또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이 뭡니까? 공적으로 깔렸던 자금들이 다들 회수되다 보니까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전세, 월세에 대한 선순환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로 인한 부담,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관망세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말 그대로 가수요 시장들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있는 시장으로 개편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대자본가들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번 장에서는 조금 부합세 갔다가 상승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올랐다 부합세 떨어졌다 또 올랐다 부합세 떨어졌다가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문기사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톡방이라든지 신문기사들을 보면은 매매와 전세 지수가 반등을 해서 부동산의 거래량이 증가되었고 어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은 틀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 10월 달부터 12월이 어찌 보면 최저점을 찍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1월부터 한 2월까지는 소초 금매물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말 표현하기는 좀 잘못된 거죠. 일부 가격이 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올랐고 약간 가격이 회복되고 있고 보합세에 있다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다들 선순환 안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싼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을 사면 분명히 돈 벌 걸 알지만은 앞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자체를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사고 싶은 마음과 가격이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다들 뭐 어떻게 됩니까? 관망하게 되고 좀 더 지켜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강력시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인 게 가격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들은 가격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뭡니까?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방에 있는 강력시에 있는 부동산 매물을 처분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싶지만은 지방장의 거래가 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건이 많은 만큼 어떤 물건들이 나오냐면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저층이고 약간 선호하지 않는, 즉 가격이 싼 물건들이 있는 반면에요, 프리미엄 동이라든지 위치 같은 층수 같은 곳에는 약간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가격이 제일 싼 물건과 그나마 거래되는 곳 중에서 좋은 동, 좋은 층수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진 물건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제1번이 뭐냐? 무조건 싸게 사는 부분이 제1번인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투자금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내가 실거주하실 분들이면 무조건 싼 것만 사지 마시고요. 그리고 같은 값이면 프리미엄 동과 프리미엄 그 층수에 있는 물건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동 호수를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투자자들이 그냥 산다고 해가지고 싼 거를 많이 사는데 나쁘진 않지만은 향후에 상승장에 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고 이 프리미엄 돈 같은 경우보다는 가격 탄력이 좋지 않겠죠. 그래도 뭡니까? 이익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냐고 다들 또 물어보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서울은요, 개발 호재에 대해서 또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는 정책이 맞지만은 생각보다 분양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양 시장도 약간 불안정하고,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뭐 어떻습니까? 싸게 느껴지지 않죠.
공사비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분양가 자체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싸게 느껴지지는 않다는 겁니다. 향후에 3, 4년 뒤에 입주할 때는 그 가격이 싸게 느껴지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봐지는 거고요. 투자 포인트는 상반기일 때는 말 그대로 제가 말했던 게 강남이 아니다. 여의도와 목동 그리고 상계, 중계 그런 것처럼 아파트 쪽이 아마 대장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규제 정책에서 제일 완화되는 부분이 재개발보다는 투기성 수요가 많이 몰리는 재건축 쪽에 많이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히 강남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대단지 아파트들의 재건축들이 그 가격을 리드할 거다. 실제적으로 목동과 여의도 그리고 어디입니까? 노원구, 상계, 중계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는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말 그대로 누구나 알죠. 목동과 여의도 다 좋은 거 알죠. 그런데 매수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처럼 자금이 회전되지 않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크게 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큰 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는 꺼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런 부분이 목돈과 좋다 해도 실제 투자자나 말 그대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거의 올해 1월부터 지금 7월 때까지 매주 임장을 다니고 있고, 임장 다니는 거의 코스의 대다수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제가 어디에 갔다 왔냐? 마포구, 강진구 가고 이번 주 토요일은 어디입니까? 송동구로 갈 거예요. 왜 제가 이곳을 집중적으로 가냐? 그레이트 한강. 말 그대로요. 저는 뭐냐면 성수 전략 정비지구를 최고층수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어찌 보면 성수 전략 정비지구에 마주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압구정이에요. 압구정에 그 비싼 땅덩어리에 한강변을 접하고 있고, 그 친구들을 사업성 좋게 해가지고 40층, 50층까지 올리려고 하면요. 당장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주위에 아무 사항이 변화도 없는데 압구정만 40층, 50층 올린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다들 반대하고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반이 접하지 못하는 특혜 구역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 향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돈 자본가들이 모여있는 압구정에 뭔가 특혜를 주려고 하면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수동에 있는 성수전략정비지구를 만든 이유가 먼저 성수전략정비지구 한강변 앞에 접하고 있는 그 부분을 고도를 제한을 풀고 최대한 한강변 접하면서 앞쪽으로 많이 올리게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향후에 성수 전략 정비지구를 마주보고 있는 압구정 있죠. 특히 현대 아파트. 그런데도 뭡니까?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앞에도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려야 돼. 경관이나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겠나.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번에 뭔가 성수 전략 정비지구를 올려가지고 진행한다면 압구정에서 이번 재건축 업체들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사례를 들 수 있고,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높이에 대한 부분을 풀고 사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경관에 대한 특화를 반영할 경우에는 층수를 최대 50층, 45층까지도 짓게 해주고 용적률도 더 올려 20, 30% 올려줄 수 있는 근거까지 만들어주고 있다.